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K리그 개막을 하게 되어 각 구단들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망을 해보는 12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승격했던 성남FC입니다. 먼저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성남FC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울산현대에서 이창용, 목포시청에서 임승겸, 서울 이랜드에서 최호백, 포항스틸러스에서 김동현, 광주FC에서 안영규, 안산 그리너스에서 박관우와 이건, 부천FC 1995에서 공민현, 제주유나이티드에서 문광석, 부산아이파크에서 김현성, 라트비아의 아우다 FK에서 뛰었던 김현왕,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에 있었던 김세현, 카자흐스탄의 FC 카이사르에서 마티아스 쿠레르가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성남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의 국가대표 수비수 윤영선은 이창용과의 트레이드로 울산현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성민은 김현성과의 트레이드로 부산아이파크로 떠났고 이양민은 수원FC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도혁과 이지민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남FC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눈에 띌만한 빅네임의 영입은 없지만 공격부터 수비까지 전 포지션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이나 K리그2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착실한 이적 시장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성남의 수비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윤영선의 이적으로 수비에 큰 공백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10골을 올리며 승격에 도움을 준 정성민이 김현성과의 깜짝 트레이드로 부산으로 떠나게 된 것도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성의 경우에는 정성민에 비해 지난 시즌 22경기 한 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초라한 성적이기에 더 의문이 생기는 이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했다시피 각 포지션마다 쏠쏠하게 영입을 하였기에 이번 시즌 성남의 성적이 기대가 되는 이적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포지션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팀의 수비를 지켜주던 윤영선이 떠났습니다.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고 월드컵 때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기에 높아진 그의 관심을 성남으로서는 뿌리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채민이 아직은 잔류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성남의 수비진은 아직까지는 든든함이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길 감독이 광주FC 시절의 제자였던 수비수 안영규가 합류하였고 이창용과 유망주 임승겸까지 영입을 하였기에 더 발전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수비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쪽 측면 수비에 있어서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17시즌에는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지민과 지난 시즌 좋은 모습으로 측면을 든든히 받쳐준 이양민이 떠나고 왼쪽 윙어이지만 윙백을 수행할 수 있는 이건 외에는 영입이 없는 성남입니다. 물론 기존의 수비수들이나 윙백 수행이 가능한 서부민이 있지만 그도 이건과 마찬가지로 주 포지션이 2선 공격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풀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K리그1에서 빠르고 날카로운 윙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존의 윙백 수비진으로 타 팀들의 공격력을 버틸 수 있을지가 성남 수비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나름 풍성한 보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이 있기 전까지 부천의 공격의 핵이었던 공민현, 지난 시즌 준수한 활약을 보인 최호백, 빠른 스피드의 박관우 등 K리그2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알찬 보강을 하였습니다. 특히 골냄새를 잘 맡는 공민현의 합류가 눈에 띕니다. 지난 시즌 초반 포프, 진창수와 함께 공격을 주도하면서 부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이기에 충분히 K리그1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전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김세현, 김현왕, 마티아스 쿠레르를 영입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유기적인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변수는 김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부산으로 떠난 정성민에 비해 임팩트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영입을 했을까? 엄청 고민을 한 끝에 그나마 나온 답이 혹시 키를 활용한 공격을 하려고 한 것일까?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성의 키는 186cm로서 기존의 성남 공격진들보다 제일 큰 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양쪽 날개의 공격력을 살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과연 김현성이 이번 시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팬들의 의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따라서 아직은 물음표인 김현성을 제외하고는 나름 알찬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 광주FC로 임대되어서 나상과 좋은 케미를 보이며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보인 김동현을 영입함으로써 기대가 되는 중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패싱력이 과연 성남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이 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과 K리그2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의 영입으로 기대감을 주지만 리그에서 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활약상은 없었기에 K리그1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의 서보민, 에델, 문상현 등의 공격진과 임채민, 연재훈 등의 수비진이 든든하기에 어느 정도 끈끈한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합류한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지 못한다면 매경기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성남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남기일 감독입니다. 그는 비록 강등을 당했었지만 광주FC 감독 시절 K리그1에서 잔류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팀을 강조할 정도로 끈끈함을 무기로 상대를 해왔던 남기일 감독의 지도력과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포텐이 터진다면 예상치 못한 폭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 성남의 키워드는 잠재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합류한 선수들은 나름 검증된 이창용과 안영규를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띌만한 활약상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생존이 걸린 이곳에서 본인들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보여주어야 K리그1에서 버티고 있는 팀들에게 한 방 먹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검증이 안 된 선수들의 포텐이 터지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성남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성남은 승격팀의 패기를 보여주면서 K리그1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